글래스를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굉장히 잘 만든 작품이라고 봤어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전 좋았습니다. 나이트 샤말란 감독이 오랜만에 굉장히 좋은 마무리를 가지고 있는 3부작 영화를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1편과 2편은 별로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글래스를 보시려면 1, 2편을 꼭 보셔야 돼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배트맨 3부작처럼 하나의 메시지로 관통하는 게 있어서 그 메시지를 알지를 못하면 영화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리뷰에서는 1편과 2편에서 나왔었던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그 지점, 부분, 그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글래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리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언브레이커블은요, 2000년도에 나왔었던 1편인데 그 데이빗 존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돈 존, 그리고 미스터 글래스,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언브레이커블이에요. 저는 이 영화가 반전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영화는 사실 굉장히 불친절한 영화입니다. 이걸 뭐 나이트 샤말란 감독이 그때 식스센스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으니까 그냥 집어 던진 것 같아요. 뭐 나이트 샤말란 반전 최고니까 하고서는 거기 어차피 그 대단한 엄청난 반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머리를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영화 솔직히 반전 말고는 그렇게 볼만한 건 없어요. 물론 이 추리 형식으로 이게 긴가 아닌가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1편하고 2편하고 3편 다 본 바로는요, 이 영화는 정말로 나온 게 기적이에요. 자, 이게 슈퍼히어로 영화인데 어떤 의미인지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예시로 드릴게요. 우리 맨 오브 스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맨 오브 스틸 첫 번째 장면에서 뭐가 있냐면요, 슈퍼맨이 이제 지구로 날아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클립튼 행성에 관련돼서 나오고, 날아오고 나서 어린 시절에 자기가 겪었었던 아픔이라던가 혹은 그걸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더불어서 지구에 온 가족들은 자기를 어떻게 바라봤고, 그 다음에 그 아빠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엄마를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로이스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가족 이해에 관심을 둔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로이스에게 목숨을 걸고 있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악당들이 나타나고 조드 장군이 나타나면서 조드 장군과 싸우게 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자기가 좋아하는 지구를 위해서 조드 장군을 물리쳐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면서 싸우는 영화를 만든 게 바로 맨 오브 스틸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딱 가잖아요. 그러고서 해피엔딩 딱 끝나죠. 근데 이 언브레이커블은 여기서 뭐만 보여주냐면요, 걔가 지구에 왔어요. 그리고 야, 너가 슈퍼맨이야. 정말요? 응. 거기서 끝나요. 이게 여기서 끝나요. 딱 여기까지만 보여줘요. 앞뒤가 없어요. 정말로 코믹스에서 보여주는 요 컷만 딱 보여주고 끝나는 영화예요. 너무 불친절해요, 영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 속에 추리라던가 혹은 사람의 마음의 갈등을 만드는 그런 요소라던가 그리고 반전은 정말 대단해요. 근데 그것 빼고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영화예요. 결국에는 포석이에요. 3편을 만들기 위한 포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불친절해요. 그래서 캐릭터를 소개하는 것 정도 밖에 안 되는 영화예요. 그래서 내용적인 거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은 언브레이커블 보시면서 이미 나가리가 되실 것 같아요. 이거 싫어 그러면서 나가리 할 것 같아요. 그럼 23 아이덴티티는 무슨 영화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되게 헷갈릴 거예요. 물론 제임스 맥아보이가 정말로 연기를 잘해요. 눈빛, 옷차림, 표정, 말투, 그리고 행동, 이런 걸로 캐릭터를 다 분할시키는데 23명이에요. 머리가 아파요. 보고 있으면 누구야? 쟤 또 누구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시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의 마을이 있어요.
거기 23명이 사는데요. 거기에는 비스트라는 어떤 신적 존재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인간보다 더 힘이 세고 마치 호랑이, 괴수처럼 엄청나게 덩치도 크고 재물을 좋아하는 그런 괴물을 모시고 있는 마을이에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반으로 나눠지면서 절반 이상은 그 신을 모셔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 나머지 소수는 비스트를 모시면 안 된다. 나는 반대한다. 라고 해요. 근데 이 비스트를 모시는 사람들은 재물을 바쳐야 되니까 밖으로 나가서 처녀 3명을 데리고 옵니다. 순결하고 고귀하고 깨끗한 애들 3명을 데리고 와요. 그렇게 판단하고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비스트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영화가 바로 이거예요. 23 아이덴티티. 그러면 이 영화에서는 메시지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보는 메시지는 뭐냐? 상처입니다. 상처는 진화를 이룩할 수 있는 힘이다. 이 메시지를 던지면서 글라스와 연결이 돼요. 그 메시지가. 이게 확 통찰이 됩니다. 1편에서 보여줬었던 상처에 대한 메시지는 반전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아무튼 그게 있어요. 그리고 2편에서의 상처는 내가 타인으로부터 받은 상처예요. 그래서 상처를 뚫고 나온 인물이 바로 비스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뚫기 위해서 움직였던 게 바로 케이시. 그걸 극복해 나갔던.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영화 속에서 케이시가 어렸을 때 삼촌한테 학대를 받아요. 그리고 그게 몸에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비스트가 딱 보고 너도 상처를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그걸 보면서 너도 이제 뭐 우리랑 뭐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건드려요. 그렇다면 그 상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3편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글래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3편에서 얘기하는 상처는 상처를 뚫고 나와라 라는 거를 이야기한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저는 글래스 보고 3가지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고 봤어요. 첫 번째는 걔네가 진짜 슈퍼 히어로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미스터 글래스가 언브레이커블에서 말한 것처럼 코믹스가 과연 슈퍼 히어로들의 이야기를 담은 역사책과 같은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이 영화에서는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야? 결말은 뭐야? 결말에서 왜 그렇게 나왔어? 이거를 던져야 된다고 봐요.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1과 2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어차피 영화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그 상처에 관련된 진화, 깨고 나와라.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스포일러가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스포일러는 아닌데 그런 걸 좀 들었을 때 이 영화에 피해가 가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영화를 다 보신 다음에 보시는 것도 조금 추천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볼 거는요. 상처는 진화를 만든다. 방금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캐릭터가 누구냐면요. 2편의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었던 케이시하고요. 그 다음에 미스터 글래스의 엄마예요. 사람은 상처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리고 불안전성을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불안하니까. 근데 이 영화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던져요. 인간은 원래 불안정하고 안전하지 않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걸 깨고 나와야 진화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상처받은 인물 거기 중심에 누굴 뒀냐면요. 케이시를 둔 거예요. 걔는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받았던 애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고 육체적으로도 불안한 아이예요. 그런데 그거를 극복해 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정말 진화의 정점에 있는 애가 걔를 보면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걔가 틀린 길로 가고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영화의 첫 부분에 보시면은 걔 친구들도 걔를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근데 같이 있다 보니까 걔를 믿고 의지한 거지 사실은 케이시는 거의 은따 수준이었어요. 즉 자기들은 고귀하고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그걸 치유해 나가면서 다른 모습을 보여준 케이시를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 뭐라 그러냐? 제가 느끼기에는 그건 아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렇게 상처받고
불완전한 거를 이해하고 그거를 이겨나면서 알을 깨고 나온 사람이 진짜 진화를 이룬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상처를 개인이 극복하는 건 너무나도 좋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미스터 글래스의 엄마를 통해서 주변인들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좀 보여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미스터 글래스의 엄마는 미스터 글래스를 계속 보호해주고 이해해주고 그 아이의 생각을 믿어줘요. 걔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아이하고 함께 같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밝히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영화 속에서도 그 아이는 너무나도 똑똑하고 천부적이고 재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당신들이 막대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요. 내 1편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그리고 3편을 보신 분들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혹은 그 상처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 행한다면은 물론 악행일 수도 있어요. 혹은 선행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깨고 앞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응원을 해줘야 되고, 그게 선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한 건 아닐까?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삐뚤어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반전에 주목해야 돼요. 이 영화. 그래서 여기는 스포일러가 들어가요. 스포일러 굉장히 많네요. 이 영화는. 나이트 샤말란 감독이라서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스포일러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돈 존하고 역시 미스터 글래스의 엄마를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돈 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데이빗 존, 언브레이커블의 주인공 브루스 윌리스의 아들 역을 맡았던 인물의 이름이 바로 돈 존입니다. 사실 저는 이거는 식스센스나 혹은 사인, 이 두 영화를 고스란히 답습하는 반전이라고 봤어요. 하지만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반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설픈 반전이 아니고 정말 뒤통수를 때리는 반전이거든요. 이 영화에서도 굉장히 혼란을 줘요. 1편에서 보여줬었던 그 혼란이 더 커져서 혼란으로 막 이렇게 와요. 그래서 관객들은 약간 좀 중심에서 보시는 게 좋은데, 사실 중심에서 보더라도 혹은 뭐 얘네가 슈퍼파워를 가지고 있어 라고 보더라도, 아니면은 얘는 슈퍼파워가 없어 라고 보더라도 결국 뒤통수를 맞게 되어 있어요. 그 영화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 진짜 반전은 대가구나. 어떻게 무슨 선택을 해도 뒤통수를 맞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래서 이러한 반전에 주목해서 보시면 그러면은 정말로 재미있게 이 영화를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전편을 무조건 보셔야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편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또 한 번의 뒤통수를 맞아요. 그래서 1편과 2편은 무조건 답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두 번째 뒤통수를 맞습니다. 그러면 이 반전들은 도대체 이 돈 존이라는 인물과 그 다음에 미스터 글래스의 엄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캐릭터를 조금 유념해서 그 캐릭터가 나오는 것들을 중심으로 바라보신다면은 뒤통수 맞을 준비는 되어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리뷰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계속해서 언급드리지만은 불안정성을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완정성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인간은 한 단계 진화할 수 있다. 즉 상처를 극복하고, 그리고 그 상처가 굳은 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진화를 한다. 그것이 슈퍼파워가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영화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글래스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작품이었어요. 호불호가 많이 있을 만한 작품이에요. 근데 스토리는 모르겠지만 의미만큼은 확실한 영화다. 그리고 반전 확실합니다. 엔딩은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위아더 원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리뷰 이렇게 마치고자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입니다.